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요리 맹장 서정입니다. 저는 현재 경남정보대학교에서 호텔 외식 조리 계열 교수를 재직 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리 미학, 삶을 위한 미라클 푸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삶을 위한 의식주란 무엇인가, 인간 삶에 대해서 그리고 미라클 푸드란 또 미라클 푸드에 대한 식재료 종류, 요리 또는 조리에 대한 무엇인가, 삶의 운명 또 생존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 삶에 있어서 의식주란 우리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문화의 발생의 원인이 된 것은 이 의식주 삶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 것도 자연적인 환경에 의해서 또 기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고 또 그 환경에 맞게끔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옷 같은 경우에도 종교적인 인문적인 환경에 의해서 다 결정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번에 강의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식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식 문화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 기후에 대해서 가장 영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문 환경, 종교적인 활동에서 가장 식문화가 결정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슬람 문화는 힌두 문화 같은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먹는다, 소고기를 돼지고기를 못 먹는다, 소고기를 못 먹는다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적인 환경이라든지 또 인문적인 환경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는 식문화에 대해서는 특히 우리가 식문화의 모양과 맛보다는 최대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문화 위주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여유가 없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후진국형 식문화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진왜란 시대라든지 6.25 사변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모양과 맛보다는 최대한 배불리 먹는 사회, 그런 식문화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지금은 우리가 선진국형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한때는 우리도 식문화 위주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문화 위주였습니다. 지금은 시대는 양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영양까지 중시해주는 식문화 정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을 때에 식문화가 발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진국형 식문화라는 것은 음식의 양의 굴레를 벗어나 양보다는 질이라 합니다. 하나의 예술 작품을 탄생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사회가 결국에는 선진국형 사회, 그게 식문화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식문화는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는 결국에는 태평성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 식문화가 가장 발전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식문화의 발전이 되려면 국가, 특히 또 국민의 그 정서적 수준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적으로는 선진국형은 식의주라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의식주라 말하는 것은 그만큼 식이 먼저냐, 의가 먼저냐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 선진국형 같은 경우에는 식의주 문화가 된다면 식이 먼저 먹는 수준 문화가 공감대 형성이 된다면 먹거리가 선진국에 대해서 그다음에 우리는 이때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과 그다음에 예술 작품을 탄생시키는 식문화형, 선진국형 식문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세계 음식 문화로 4종류의 유네스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일 먼저 올라간 게 2010년 정도에 멕시코 요리, 프랑스 요리, 지중해 요리, 일본 요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화유산에 올라간 것은 김치 담그기 뿐입니다. 그만큼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요리의 다양, 자기 독창적인 많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세계적인 요리라 해서 특히 모로코라든지
그쪽 그 주변에 지중해에 있는 연안에 있는 나라 그 외에는 자기의 그 지중해 요리를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이 한번 선진국형이 됐기 때문에 선진국 요리를 가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세계 문화유산에 등록할 수 있는 독자적 요리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노력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의 삶에 있어서 연극 분야, 희극 분야에서는 5단계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고 가난하고 그다음에 부와 명성, 불행, 죽음에 대해서 연극에서는 그렇게 회자하고 있고 그걸 인기리에 많이 관람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악 분야에서는 그 피타고라스라는 그 기원전 6세기경에 최초로 음의 이론을 가지고 피타고라스 음료를 만들므로써 음악의 지금의 현대 음악이 5원계로 해서 만들어졌다 합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인간의 식의 중에 식문화에 대해서는 인간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식문화는 거듭 발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문화에 대한 욕망이 아주 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합니다. 영원한 삶은 잘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무병장수할 수 있고 불로불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동양 요리에서는 약식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를 먹음으로써 질병을 다스리고 건강을 유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동양식 요리가 불로장생 요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가장 중요한 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답은 보통 사랑이라 말하는데 결국에는 먹거리를 통해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있어서 또 사랑에 같이 매치된다고 연계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미라클이란 뭐냐? 미라클은 사실 사전적 의미로 그 영어 단어에서 거울, 미러라는 거가 클린, 청결함에서 같이 합성을 해서 미라클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서는 이 미라클 신의 음식, 신의 요리라고 자칭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신의 요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그게 오늘의 화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까지 사는 인생에 있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자는 게 미라클 푸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푸드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푸드라는 것은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요리,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다테이시 가즈 박사라는 분이 기적의 야채 수프란 야채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어르신들 치료를 하다 보니까 면역 개선을 통한 또 노화 방지에 대한 면역 강화 수프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기적의 야채 수프라 이래가지고 많이 대중화되고 있고 많이 활용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푸드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육수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완성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적의 야채 수프에 대한 식재료 만드는 방법을 간단하게 요약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식재료는 5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하고 당근하고 우엉하고 무청하고 표고버섯입니다. 특히 당근하고 우엉 같은 경우에는 생을 쓸 수 있습니다만 무하고 무청, 표고버섯은 건조하게 쓰는 게 가장 약효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종류 다 건조하게 해서 야채 수프를 만든다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생으로라도 같이 끓여 먹는 것 자체도 약효가 조금 효과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꾸준히 먹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드셔도 되고 되도록이면 약효를 발휘하려면 건조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조한 것을 가지고 약간 한번 세척한 이후에 자를 수 있으면 잘라내면 됩니다. 한 5cm 잘라가지고 물은 그 양에 지금 5가지 식재료 양에 3배 정도 물을 부어가지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낮춰서 1시간 동안 이상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끓인 물을 갖다가 이게 쉽게
어느 방부제가 하나도 안 들어갔기 때문에 실온에 놔두면 상할 수 있습니다. 식혀진다면 반드시 유리병 속에 냉장 보관해서 꾸준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복에 드시는 가장 효과가 좋고요. 근데 이게 뭐 공복에 먹는다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냥 매일 물 먹듯이 그냥 마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탕 요리라든지 모든 국물 요리, 된장찌개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선찌개라든지 이 육수를 사용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여 이 기적의 야채술을 가지고 탕 요리에 국물 요리에 많이 활용하시면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요리를 어느 누구나 다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애용 바랍니다. 미라클 푸드의 식재료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서는 그 세계 10대 푸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푸드라는 것은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재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으뜸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마늘입니다. 마늘. 마늘을 우리가 요즘에는 먹을 때는 이 흑마늘을 많이 씁니다. 흑마늘이 가장 향암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식품은 한 번 먹었다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최소한 3년, 5년 이렇게 꾸준하게 우리가 밥 먹듯이 꾸준하게 골고루 이렇게 먹어줘야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免疫力을 강화시킬 수 있고 우리가 병이 걸렸을 때는 그 항암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처럼 한번 먹어도 되는 게 아니고 이 푸드라는 것은 꾸준하게 삼시세끼 꾸준하게 골고루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10가지 재료를 가지고 같이 매일 같이 식사하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식재료 중에 가장 비싼 게 이제 어쩌면 연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연어라든지 이런 게 이제 비싸. 어쩌면 녹차 같은 경우도 비싼 건 비싸겠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드셔주는 게 면역 강화에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녹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날 수 있는 거는 이거잖아요. 마늘이라든지 녹차라든지 요즘에 블루베리도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종류라든지 귀리도 요즘에는 뭐 수입이 잘 돼가지고 먹을 수 있고 또 연어 같은 경우에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붉은 생선살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 연어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많이 합니다만은 지금 무지개 송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원도 쪽에 산청 쪽에 이래 많이 납니다. 그것을 후레쉬로 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아몬드라든지 브로콜리, 시금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습니다. 진짜 지금 시금치도 많이 나오지만 겨울을 지난 봄에 나오는 시금치가 가장 향 효과, 노지에서 나온 시금치가 가장 효과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금치도 노지에 나오느냐, 하우스에 재배되느냐 이런 것 차이도 많이 있겠죠. 포도주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많이 만들어냅니다만은 어쨌든 포도주가 모든 만병통치라 그래서 많은 것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10대 푸드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매 끼니마다 섭취하는 게免疫 강화에 되고 우리가 말하는 미라클 푸드 식재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은 제가 여러분한테 그 요리에 대해서 여기 보면 불로 만드는 게 전복입니다. 전복 자체도 사실 전복도 이제 건조된 전복. 우리는 활전복을 많이 먹잖아요. 건조된 전복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철갑상어 있습니다. 철갑상어 가지고 찜을. 철갑상어는 사실 60세 이상 되면 무릎 관절에 맞은 힘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철갑상어도 캐비어가 있습니다만 캐비어보다 몸체 철갑상어 같은 경우 연골에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생선은 살을 많이 먹습니다만은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연골을 섭취함으로써 무릎 관절에 효과를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년 전에 신한균 사계장님으로부터 사기 그릇을 지원받아서 도자기와 요리 만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 음식을 잘 만들지만 어느 그릇에 담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문화의 발전이 결국에 도자기 발전과 연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자기 그릇을 좋은 그릇에 담아 먹는다면 맛있는 요리 또
품위 있는 요리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리는 이렇게 그릇에 따라서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오리탕 요리가 되겠습니다. 도미 찜 요리가 되고 미나리 강에 이래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릇에 어떻게 담았느냐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겠습니다. 다음은 요리와 조리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요리라 말하고 조리라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요리는 우리가 아트 분야, 예술 분야라고 이렇게 좀 우리가 사전적 의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리 같은 경우에는 요리를 헤아리고 다스린다 이렇게 먹기 좋게 가공 음식이나 가공한 제체 완성된 의미를 우리가 요리라 이렇게 단정짓습니다. 그래서 요리 같은 경우는 아무나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조리라는 것은 뭐냐면 고르게 다스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능적 크래프트란 그런 기능적인 분야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몇 개 다스려내고 보기 좋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리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조리는 아무나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누구나 또 삶에 있어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또 요리이기 때문에 요리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좀 더 크래프트하게 기능 분야를 숙련 기술이 된다면은 조리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기 그릇에 도자기 그릇에 담을 수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유기 방치한 그릇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요리를 담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도자기 그릇에서도 이렇게 정갈하게 담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여러분도 평소에 이렇게 다 맛있게 만들어 먹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 미라클 푸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삶의 운명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 없고 자신감을 가지고 운명을 타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 가지 마음의 치유가 또 있는 사람들은 또 끊임없이 자기만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자기 운명을 또 타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삶에 있어서 아까 생명수라든지 이런 육수를 가지고 또 꾸준하게 자기만의 인체에 맞는 야채 수프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한다면은 삶의 생존에 있어서는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운명이라는 생존을 타파한다면은 이 삶의 자체적으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보일 수 있고 또 삶의 활력을 받아서 공동체 생활에서 많은 지대한 사회적 역할을 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만들어냈던 고황계 카오황지라는 그런 요리고요. 그래서 철갑상어를 가지고 요리를 만든 게 되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된다면 제가 철갑상어 요리를 한번 기회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요리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황별이 오골계 닭과 자라를 가지고 요리를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요리를 가지고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특허 요리입니다만은 전복 장어를 가지고 이렇게 향미를 만들어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이게 요리를 조화롭게 이 이제 조리를 통해서 기능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갑상어 요리에서 아까는 탕 종류라 말할 수 있고 이 철갑상어 같은 경우에는 볶음 요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다 튀겨서 요리 고랑주를 가지고 고아낸 요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냉채 요리가 되겠습니다. 냉채 요리. 그래서 냉채 요리를 가지고 이렇게
모양 있게 조리해서 특히 프랑스 요리, 특히 중국 요리 청나라 시대 때 원탁을 이용해서 먹는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계급 모든 명예 계급 이런 거 탑재해서 원탁 의자가 다 유행합니다. 그래서 청나라 시대 때부터 그다음에 프랑스 요리, 유럽 요리까지 이 원탁의 요리가 완성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탁 요리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박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박사 하기 전에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세상 풍자를 말한다면 우리나라의 박사는 한 30만 명이 좀 넘는다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필요한 박사 기자는 한 28만 명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리사로서 처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봉사하고 뭐 술도 사고 밥도 사니까 박사가 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박사 기자는 거의 한 30%가 사실 직장을 못 구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사를 먼저 하느냐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자기 삶에 있어서 감사함을 많이 갖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봉사도 하고 또 술도 사고 밥도 사서 박사가 된다는 이런 말이 우스개 풍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라클 푸드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느냐, 인생 삶을 어떻게 목표를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목표를 어떻게 삼느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배들의 삶, 주위의 삶을 가지고 우리가 경청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이렇게 해서 마구 드실 게 아니고 그걸 조합해서 자기만의 그런 삶의 인생, 경청을 통해 가지고 삶을 영위하는 게 좋고 또 우리가 나이 들었다 해서 그냥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더 배우려고 하는 그 삶이 인간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인생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즐기는 삶이라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다양한 사람들과 즐기는 삶이 오늘 주제를 하고 있는 미라클 푸드 음식과 같이 즐긴다면 인생 삶에 즐거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참깨와 소금이 있습니다. 정답이 뭘까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깨소금일 겁니다. 자, 진짜 정답입니다. 참깨 설탕입니다. 참깨 설탕. 진짜 이 아시는 분은 제가 10만 원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제가 아까 강의에 말한 부분입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인생 삶을 마무리하고 생각한다면 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 부처님도 덕도했다는 말입니다.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다 아셨나요? 그래서 깨달음 얻어가지고 미라클 푸드와 함께 즐거운 삶이 됐으면 바람입니다. 그 맺은말을 통한다면 미라클 푸드를 통해 가지고 100세 인생 모든 사람들에게 요리 아름다움과 미각의 향연이 됐으면 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좋은 식재료를 갖는다는 것보다는 지금 가까이 있는 주위에 있는 그런 식재료를 가지고 미각의 향연을 만끽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의식주 문제 해결이 되면 이 식문화가 다양하게 발전되고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식문화를 가지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요리지만은 맛있게 또 멋있게 그렇게 관심을 집중해서 질과 맛이 풍부한 영양 가치가 된 요리를 드시는 게 과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이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완성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요리 문화가 국가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미래지향적인 안목으로 상호 협력해서 또 식문화 발전이 거듭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리 문화 또 요리 발전이 도자기 발전과 같이 협력해서 저변 확대가 필요한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현실적으로 실생활에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식문화가 발전돼서 보고파되기를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만이 불을 사용해서 요리를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세계 요리 문화가 국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비례재앙적인 안목으로 상호 협력하여 존속하여서 요리가 발전 거듭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요리 문화 발전 또 요리의 발전이 도자기 발전으로 인식 고취되어야만이 또 저변 확대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식문화 발전, 도자기 발전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자기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널리 보급화될 수 있도록 된다는 게 과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요리 미학, 삶을 위한 미라클 푸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